최근에 사실 뭐 유니온이라고 아마 칭하는 노동조합이나 단체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니온 원조 맛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스타일리스트의 어시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들 거의 24시간 대기조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뭐 제대로 쉴래야 쉴 수도 없고 뭐 쉬는 날 재정하는 거 꿈도 꿀 수가 없고 그러한 상황인데 문제는 한 달 월급을 막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이 업계가 노동법을 잘 지켰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단순히 개인한테 너네가 그걸 선택한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좀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2명이면 노동조합이 등록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옆자리 친구와 함께, 옆자리 동료와 함께 같이 만들 수도 있는 게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어둡게 깔린 화면 위로 인터뷰 영상 제목이 뜬다. 제2의 권리주간 뿌리, 청년 빈곤을 묻다, 청년 유니온에게 묻다. 서울여자대학교 제51대 총학생의 스탠다드. 화면이 전환되고 청년 유니온의 문서희 팀장이 서재에서 미소를 띤 채로 자기소개를 하며 인터뷰를 시작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유니온에서 기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서희라고 하고요. 원래도 사실 불평등한 그런 사회 구조에 좀 약간 문제인식을 되게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가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니온 단체 및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네, 먼저 청년 유니온은 저희는 청년세대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든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은 정말 고용 형태, 노동 형태에 관계없이 뭐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런 청년들이라면 모두가 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유니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엄청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좀 노동조합이라는 단어 자체에 좀 청년 세대가 좀 갖고 있는 거부감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자 했던 것도 있었고 또 저희는 이제 영문명이 유스 커뮤니티 유니온이에요. 그래서 여기 커뮤니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저희는 좀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사실 뭐 유니온이라고 아마 칭하는 노동조합이나 단체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니온 원조 맛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 사실 뭐 활동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활동이 좀 되게 많아가지고 보통은 좀 이슈 파이팅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예를 들면 좀 현안들이 좀 막 떠오르고 있으면은 그것들을 같이 좀 대응해 나가고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약간 사회적으로 압박을 눌러서 이거를 좀 뭔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운동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요라고 말하기 좀 딱히 애매하고 오히려 청년 노동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웬만하면 다 뭔가 해보려고 하고 오히려 너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해마다 올해는 뭘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더 약간 일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2011년도에는 뭐 주휴수당 사업을 했었는데 아마 주휴수당 지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휴수당이란 개념 자체가 되게 낯설었어요, 사람들한테. 또 여러분들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이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기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예요. 이 최저임금위원회 청년 유니온도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노동자위원회로 위촉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좀 활동은 혼술남녀라고 그 TVN 신입주원자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간사단체로 대책위에서 같이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공감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기업 정규직의 일자리에 사람이 뭐 자살한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걸 단순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본인이 다른 비정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한테 업무 지시를 과하게 내리면서 자기가 너무 괴리감도 많이 들고 카메라 뒤에 노동 현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게 해준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좀 많이 바꾸고자 했었고 그래서 실제 그때 사업의 담당자였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건 이후로 만들어지는 드라마라든가 그런 예능 같은 걸 보면은 마지막 회 끝날 때 꼭 이제 스태프들 사진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아마 이제 그게 거기서 만들어진 또 다른 변화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생각하는 청년 빈곤 원인은 무엇인가요? 청년 유니온은 사실은 청년 빈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불평등 현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좀 불평등이 많이 확대되어 오면서 좀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와 같은 그러한 좋은 일자리로 향한 무한 경쟁이 사실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쟁들인데 보통 이거를 저희는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 뭐 이중구조화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어떤 의미냐면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첫 일자리가 결국에는 어떤 일자리냐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더더욱 벌어지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아무리 뭐 중소기업에 들어간다고 한들 처음에 대기업 들어간 내 또래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삶의 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한국 사회의 차이인 거고요. 아마도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눈높이를 낮춰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경험 쌓고 들어갈 수도 있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단순히 눈높이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첫 일자리로부터 너무 인생의 많은 것들이 되게 좌우되는 게 현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당연히 청년 입장에서는 그러면 처음 몇 년이 좀 힘들더라도 이왕 갈 거면 좋은 일자리 들어가서 좀 그런 경쟁에 좀 합류할 수밖에 없는 게 좀 현실이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순히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존의 법과 제도 내에서 노동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약간 근로기준법이 예를 들면은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은 나는 당연히 법과 제도에 보호받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나는 법을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혹은 뭐 초단시간으로 잠깐이라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사각지대가 이제 더 이상 사각지대가 아닌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닌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법과 제도가 좀 더 많이 안착시킬 수 있을까?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청년 유니언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청년 유니언의 문서희 팀장이 살짝 고민하는 듯한 표정으로 답변을 이어나간다. 저는 담당했던 사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패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노동 실태 조사를 제가 했었어요. 담당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기억이 안 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청년 유니언으로 두 분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도 노동조합 만들고 싶다 라고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무슨 사연인가 하고 이제 약간 잘 들어보니까 저희는 스타일리스트한테 어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스타일리스트들이 어시들을 되게 두고 있었던 거죠. 한 명은 기본이었고 거의 뭐 한 3, 4명? 많게는 10명 넘게도 같이 팀을 꾸리고 활동하는 데가 많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데 이게 스타일리스트의 어시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들 거의 24시간 대기조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단순히 근무 시간이 절대적으로 긴 것뿐만 아니고 퇴근하고 나서도 다 서치하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쉴래야 쉴 수도 없고 뭐 쉬는 날 재정하는 거 꿈도 꿀 수가 없고 그러한 상황인데 문제는 한 달 월급을 막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한 25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평균 시급이 3,900원대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 3,900원이 무슨 금액이냐면은 저희 10년 전 최저임금이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기자회견도 하니까 되게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해주셨고 다들 많이 놀라워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2020년에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노동 현장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걸까? 사실은 막 엄청 후려치기 하시는 말씀 되게 많으세요. 왜 그런 일을 하고 앉아있냐, 다른 일 하지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좀 이것도 일련의 우리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져라 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좋은 케이스인 거죠. 꿈을 가져가지고 나는 고등학교도 뭐 관련 과로 가기도 하고 대학교도 관련 전공을 밟기도 하고 했는데 내가 가려고 했던 이 분야가 노동시장이 엉망진창인 상황인 거잖아요. 애초에 이 업계가 노동법을 잘 지켰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단순히 개인한테 너네가 그걸 선택한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좀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분들이 결국엔 지부를 같이 만드셔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같이 내고 계시고 아무래도 사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변화는 당연히 있진 않죠. 이게 한 10년 넘게 이어진 그런 업계 관행 같은 건데 저희가 뭐 열 몇 명이 모였다고 해서 바뀌진 않는데 다만 저희는 이렇게 집중지구가 만들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현장에 당사자가 있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 유니온이 추천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는 꼭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로계약서는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그런 합의를 담은 게 이 근로계약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초 근거 자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꼭 필요한 요소가 좀 7가지가 있는데, 근로계약 기간이라든가 뭐 근무 장소, 뭐 업무의 내용,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소장 근로시간, 나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 그다음 근무일이랑 휴일, 그리고 뭐 임금, 그리고 또 연차 유급 휴가까지,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요소가 꼭 들어가야 그게 근로계약서로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성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주랑 근로자 간에 한 부씩 보관을 해야 돼요. 혹시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거 보관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사진을 찍으세요. 그냥 사진을 꼭 찍어두시면 좋겠다. 이것마저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시는 사장님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은 일은 하시되, 공고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아르바이트나 저희 채용 공고 올라왔던 거, 그 공고는 꼭 캡처를 해두시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사장님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근무 조건 협의할 때 일단은 그 내용들은 다 녹음을 하고 계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효력은 효력이니까 그 부분까지는 꼭 갖고 계셔야 나중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알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 일터에서 부당한 경험을 겪게 되시거나, 혹은 우리 일터는 왜 그러지라는 고민이 좀 드실 때 저희 청년 유니온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노동 상담도 괜찮고, 이런 것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 같이 논의해봐요라도 또 좋고, 그래서 꼭 저희가 한번 기억을 해봐 주시고 같이 터놓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노동조합이 좋은 점은 나와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꼭 저희 청년연에 꼭 가입하셔라 라는 것보다도 그 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걸 시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2명이면 노동조합이 등록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옆자리 친구와 함께 옆자리 동료와 함께 같이 만들 수도 있는 게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노동조합을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모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잘 다닐 수 있을까, 좀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노동조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사회 분위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인국공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공정 문제랑도 좀 고민이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불평등한 공정 아니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같이 좀 목소리를 내는 동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료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이 분위기가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보면서 시민사회 내에서 분위기라든가 좀 더 공정하고 뭐 정의로운 대한민국 같이 만들자 하면서 막 끌어올랐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되게 많이 식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이유가 뭘까? 역시 경제 위기 때문에 그런 걸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도,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이 두 집단이 서로 좀 약간 양극단으로 가는 느낌이 되게 큰 것 같은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지도 않는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는 계속 만나야 되고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 장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불평등, 빈곤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도 같이 할 테니 함께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년 유니온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제 저희는 저희가 하던 걸 계속 할 건데요. 저희가 사실 올해 좀 방점을 찍었던 게 구직자 활동이에요. 채용 취소 인식 조사라든가 재부센터 같은 것도 좀 오래 운영을 했었고, 했던 것 중 하나 전문대를 졸업한 구직자를 인터뷰하기도 했었고, 코로나19 시대의 그런 청년 노동의 경로 탐색을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청년 구직자를 좀 바라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청년 유니온이니까 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 노동조합에서는 이건 별로 신경 쓸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청년 구직자는 애초에 우리 조합원 대상이 아니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한테는, 저희는 청년 노동이라는 분야 자체를 되게 다 열어놓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좀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대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서희 기획팀장이 마무리 멘트를 하며 화면 왼쪽에는 출연, 촬영 인터뷰, 편집, 자막,
녹음, 도움, 청년 유니온 인스타그램 계정과 총학생회 스탠다드 인스타그램 계정이 차례로 화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 서울여자대학교 권리주간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일단 매우 기쁘고요. 저희 청년유니온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되게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활동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2의 권리주간 뿌리 청년 빈곤을 묻다 청년 유니온에게 묻다를 감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